현재 이제 영상을 이제 하나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임진란 진짜 강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화도의 이제 위치를 이제 밝히면 임진란이 이제 발생했는 지역도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영상은 제가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그리고 8시간 후 최초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 현재 앞에 보이는 이 영상은 다 보실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임진란 진짜 강화도라고 되어 있는 이 영상에 현재 찍고 있는 이 내용을 제가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제가 따로 또 하는 이제 촬영회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됩니다. 세종 한글 고전에 다시 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천일투의 내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천일투회니까 김천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죠. 김천일 그러면 뭐 앞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장 아닙니까? 그분의 이제 생애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수도를 이제 의미해주는 이제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 그 서울 수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광화라는 이제 지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한글로 이제 적어놓은 글을 볼 수가 있죠. 서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한문에는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문은 강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한글로는 또 강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하가 이제 강해다 같은 의미다 그런 설명이 되고, 이 강하하고 이 경사라고 되어 있는 이 서울 지방도 가까이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해 놨는 거 보면은 강해인데 또 여 강하도로 섬인 것처럼 또 번역지를 해놨어요. 자, 여기 위쪽에 원문에 보면 섬이 아니잖아요. 섬도자가 없고 그냥 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아래쪽에 강하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천을치례라고 돼 있고 의병장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제 발생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을치례 내용을 보면은 한문하고 여기 아래쪽에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 있죠. 뭐 훈민정음하고 이제 한글은 좀 다른 경우인데 뭐 거의 문자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한글로 이제 많이 부르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서울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위쪽에 이제 경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광하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강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는 이 문서를 한번 봅시다. 충청, 전라도, 기릉을 통하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위쪽에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원문을 보면은 충청, 전라도, 기릉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원문을 한글 문서에 따로 붙여놨는데요. 뭐 김천일이 나오고 라주는 뭐 지명이죠. 그 임진왜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병, 경사는 서울이죠. 그리고 강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앞전에 충청도하고 전라도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충청도 전라도는 말이 없어요. 자,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써이 뭐뭐로써 뭐 통할 뭐 통하다 그 무엇으로 통하다 그런 의미죠. 뭐 둘짝 짝을 뭐 오르다
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수호지요. 두 개의 호수로 통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충청도와 전라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호수호를 사용하고 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의 짝을 이루는 호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후민정음에는 충청도와 전라도로 번역해 놓은 경우가 됩니다. 실제 한문의 원문 내용과는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길로 거쳐, 길로자가 나오죠. 그리고 경기를 이제 거친다. 경기의 길을 이제 거친다. 그런 의미죠. 덧방나무보, 덧방나무, 뭐, 술의 덧방, 뭐, 바퀴살의 힘, 이런 내용 등하고, 가다. 경기를 거쳐 가다. 갈지자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되는 법입니다. 백성, 민, 백성이 이제 의지하다, 의지할 의, 그 무엇을 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요 내용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김천일이 두 개의 이제 호수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그것을 이제 수복을 했는데 여기 이제 경기에 사는 이제 백성들이 김천을 뭐 의지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충청도, 전라도 그런 말이 없어요. 뭐 앞쪽에 뭐 보시는 그런 내용도 보면은 충청도, 전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이제 기록 내용을 보면 여기 뭐 충청, 전라도, 기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없는 내용을 이제 추가했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뭐 충청도, 전라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한반도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문에는 여기 이제 경사라 되어 있고 강하라만 이렇게 되어 있지 충청도, 전라도 이제 그런 거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라는 이제 말은 나왔죠. 아무도 이 한글 문서가 이제 작성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강화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와 전라도를 이제 삽입한 것 같습니다. 고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402년도 혼일강리 역대국지도 복원지도가 되죠. 여기 이제 한반도의 이제 지명 형태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조선이라고 써진 이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왼쪽에 여기 보시면 강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화도라고 알고 있는 그 섬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강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라는 지명을 한문 원문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충청도와 전라도를 삽입한 내용이 아닌가 이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 호라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개의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문서를 이제 작성하는 시기에 뭐 임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이 이제 되겠죠. 여기 뭐 아래쪽에 보면은 뭐 선조 임금께서 자청선을 추정하시고 지금의 임금께서 정문을 내리셨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오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뭐 군의 대사, 뇌절 연생, 뭐 계도, 역도 이런 내용을 다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은 과연 이 지역이 강화라는 지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인지 뭐 대륙인지 좀 확정 짓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실제 이제 한자의 이제 원문을 보면 충청이나 전라도 뭐 이런 내용은 없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것을 훈민정음의 이 기록 내용에는 이제 추가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충청 전라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에서 벌어진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 한반도가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경사라는 서울의 이제 지명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경사가 있는 곳에 이제 강화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은 강하지 강화도가 아닙니다. 이 섬도자를 집어해 가지고 섬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섬인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충청 전라도로 이제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발생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이제 문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서울의 이제 지명을 보면 이 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명이 경사였나요? 자,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보통 수도라고 알고 있는 서울의 지명이 경사가 아니죠. 고지도를 한 장 보고 있습니다. 1594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은 한반도의 이제 지명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서울 부분의 이름을 보면 경사가 아니고 여기는 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도. 그러면 천일투의 내용에 보면 거기는 경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이 시대가 1594년쯤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때는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 그곳에 이제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서울에는 경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이 대륙, 이 북경 쪽이죠. 자, 여기 보면 경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난징시는 여기는 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널TV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지도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베이징 북경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제 부분이죠. 다른 지도 이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거는 1402년도 조선에서 그린 지도가 되죠. 혼일 강리역 대국 지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도 한반도 제가 이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땅이고 여기는 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좀 이상하지요. 수도가 위치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조선으로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북경 쪽에는 또 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라고 되어 있죠. 자, 앞전에 하고 좀 다른 지명 표시가 됩니다. 연대로 보면은 이 지도가 더 빨리 제작된 경우가 되죠. 그러면 연도에서 경사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래쪽에 보면 이 난징 부분에 지명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황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치성을 보이는 지도가 됩니다. 채널2에 경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서울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자, 충격. 연산군 일기에 경북권 경의로 서쪽의 만세산이 베이징 자금성이다. 조선의 2차 왕정에 나오는 대륙 양자강 난징궁에서 발생했다. 자, 압록강 요동 경북권 무덤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압록강 요동 경북궁 이렇게 뒤에 더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영상에서 검색할 때 이렇게 영상이 떠라고 더 추가해 가지고 변경해 놓은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의 2차 왕자에 나오는 대륙 양자강에서 이제 발생했다. 그것이 이제 난징궁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자강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고지도 보면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도는 1785년도 대천광여도가 됩니다. 일본 국립국제도서관 소장용이죠. 자, 여기도 이제 대륙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난징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양자강이라고 이제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전에 본 고지도에는 이제 황성이라 적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양자강이라고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북경 쪽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자, 여기도 보면 경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연도라고 적혀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나라의 이제 수도에 이제 지명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경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전에 이제 채널2에 이제 본 그 지명과 이제 똑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영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조선의 2차 왕자의 난이 대륙 양장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난징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지도는 황성이라 적혀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채널2에 보면은 여기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이 북경이 아닌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강화도가 그 뭐 북경에 있었나 대륙 북경에 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앞전에 본 그 영상 부분의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놨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요동의 동영의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의 정변 소식을 권하다.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영의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더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요동에서 도망쳐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요동의 이제 위치가 어디인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본국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이 어디였는가, 조선의 수도가 어디였는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망쳐온 사람이 군인 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아래 부분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연왕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앞전에 본 고지도에 연도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북경 부분이 됩니다. 여기 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 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일까요, 위치가? 자, 지도를 좀 축소를 해보면, 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아래쪽이 산동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현재 베이징 북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보면 연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뭐 실록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연왕이라고 이래 되어 있으면, 바로 여기가 베이징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각주를 이제 보면은, 여기 연왕이 영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락제가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태종 이방원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태조고왕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한장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각주 번역 조작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태조고왕제는 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요? 태조 이성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황제 이제 건문제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이분이 이제 누구겠습니까? 자, 조선의 제2대 황제 정종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정종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연왕이 태조 구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위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딱 읽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명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하고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도 보면은 뭐 태조 고황제 있죠. 뭐 주원장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여기에 뭐 경사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뭐 연왕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세황제, 여기 건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문제를 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왕이라고 하니까, 연왕이 있었는 지역이 현재 베이징 북경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태조고황제가 이제 있었는 지역을 여기 경사라고 설명하니까, 이 경사가 바로 세왕제가 있는 곳이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경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니까, 자, 세종 한글 천일투의 내용을 보면 여기 경사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베이징 북경이 아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난징 부분이 이제 예상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 조선의 2차 왕자의 난은 대륙 양자강 난징궁에서 이제 발생했다.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실록에 여기 이제 경사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조선의 수도는 우리가 보통 한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이 경사의 경사, 경이다. 자, 원문에도 여기에 보면은, 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록을 번역한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경사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사는 어딘가? 바로 대륙 난징이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베이징 이제 북경에서 있다가 태조 고황제 이성계에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라고 그 난징궁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연왕이 곧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다시 이제 베이징 북경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악한 무리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두에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은 제2차 왕자의 난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대륙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명나라 그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의 실록은 누군가가 손을 대가지고 각색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우리의 역사인데, 조선이 이제 한반도에 있었는 것처럼 추가로 더 내용을 삽입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경사의 이제 지명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경사가 이제 난징궁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일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강화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난징궁이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충청도하고 전라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라도와 충청도가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륙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강화라는 이 지명도 다 대륙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조선왕조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게 바로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조선 2차 왕자의 난, 대륙 양자강 난징궁에서 발생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확실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실록에 이제 경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바로 이게 이제 조선의 이제 수도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고지도로 보면은 바로 여기 이제 황성이 되죠. 지도를 이제 축소를 해보면 이게 난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방원이 요 북경에 여기 있다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셔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난징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있어 보니까 악한 무리의 정종하고 그 신하들이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제 끝마치고 다시 이제 북경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뭐 영경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괘씸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종 이방원이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이 난징궁을 치는 게 이게 바로 제2차의 이제 왕자의 난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나라 역사 이렇게 조사해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일을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조선의 역사인데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걸로 이제 탈바꿈 시켜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요동이 어디겠습니까? 자, 앞전에 실록의 내용으로 요동에 이제 정변이 일어날 것이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동이 여기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또 여기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제 경사라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번역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도 관계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오니 주원장일까요? 자, 아니란 소리죠. 이성계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김천일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제 발생했는 내용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청 전라도에 이제 한글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충청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표기가 뭐 예전하고 좀 달라져가 이렇게 충청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충청이 아니라 퉁청으로 되어 있어요. 퉁청. 제가 한글로 적어 볼게요. 퉁, 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퉁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퉁. 이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나잖아요. 자, 요거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이 맞을까요? 아니면 동국, 뚱국이 맞을까요? 아니면 동국은 대륙일까요? 한반도일까요? 요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을 뚱국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훈민정음원에는 한문에 쓰여진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서 어제 선문과 예의 부분만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완전한 책의 형태를 갖춘 단행본이지만 은혜본이라고 통칭되는 훈민정음 은혜는 월인석보 일본 책머리에 실려있다. 여기 이미지 보이지요? 여기에 중국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퉁이라 이제 적혀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뭐 영상 촬영할 때마다 거의 뭐 언급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퉁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퉁, 중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요즘에는 중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데 예전에 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앞전에 그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천일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다가 여기 퉁이라고 돼 있잖아요. 퉁. 요 퉁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퉁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을 예전에는 퉁으로 읽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유 발음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퉁청이라고 할 때 이 발음은 유 발음을 읽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현재는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가운데 중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예전에는 이 중국이라고 이렇게 읽지 않고 중국이라고 읽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중국. 여기에 보면 유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 충청도 충 아닙니까? 충.
현재는 이렇게 이제 읽는데, 요 발음이 예전에는 뚱이라 이렇게 읽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뚱. 중국 할 때 뚱국하고 충청 할 때 뚱청 이렇게 읽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가 제가 예전에 영상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뚱국이 맞을까요? 동국 뚱국이 맞을까요? 이제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훈민정음 은혜본에 나오는 요 뚱국이 예전에 제가 또 동국이라고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동국. 자, 그럼 이 동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한반도에 있을까요? 아무 대륙이에 있을까요? 뚱국은 다른 말로 동국이다.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면은 예전에 광성원 박사가 중국을 뚱국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내용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뚱이라고 써놨다고. 이게 무슨 뚱이 이렇게 나왔어. 뚱이 뚱이라고 써놨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요거 한자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 동이라고. 그 이렇게 쓰니까 동쪽에 오랑캐 천만에. 뚱이란 말은 영어로 에미넌트. 자, 여기 보시면은 광성원 박사가 동이를 발음을 뚱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뚱이. 자, 그러면 다시 훈민정음 은혜본에 나오면 자, 여기에 뚱국이라고 되시니까 이게 바로 동국이다 이제 소리가 되는 겁니다. 동국. 그리고 동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전에 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 뚱이, 뚱국, 동이 이게 같은 다 의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 그러면 우리가 뚱국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즉 동이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 내용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 뚱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현재 이게 중국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는 뚱깃 이렇게 이제 발음해야 되는 게 현재 한글이 그 1920년대 주식행에 의해가 새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발음이 예전 거하고 이제 바뀌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 아니고 뚱국, 동이, 동국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동이, 동국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동국이 어디인가요? 이게 한반도일까요? 대륙일까요? 자, 조선의 수도가 어디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난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동해이고 동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동방예의지국이라 이제 부른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 뚱이가 있는 곳, 동이가 있는 곳, 동국이 있는 곳이 그것이 이제 동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럼 마르코폴로가 동방견문록을 남겼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왔겠습니까? 자, 대륙에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제가 요거 좀 읽어보니까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뚱청도, 뭐 전라도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보니까 충청도를 뚱청이라고 이렇게 읽었구나. 그래가지고 훈민정음 은혜본에 거기에 뚱이, 뚱국 이게 이제 같은 이제 의미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경사라는 이 지명이 대륙 난징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강화도 이제 거기 있어야 되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청도, 전라도도
근방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임진왜란은 어디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까? 자, 정확히 대륙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의 난징 수도가 있는 곳, 그리고 강화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종정실록 1권 종정 1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 우리나라 사람으로 요동의 동양인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의 정변 소식을 전하다.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바로 이 내용에서 태조 고황제가 이분이 이제 누구였는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성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래쪽에 각주에 보면 여기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 거나 이거는 주석, 각주의 이제 조작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역사 영상을 이제 많이 찍고 이 태조 고황제가 이제 누구였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입증되고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뭐 태조 이성계라고 검색하면 그분이 이제 황제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태조 고황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두 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왼쪽에 이분이 명나라를 건국하신 주원장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분은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를 알고 있는데, 실록의 내용과 채널2의 내용으로 경사라는 조선의 수도의 지명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두 분이 동일 인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명태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명태조 고황제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이제 어진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자, 여기는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희미하게 이제 보이는데 요거 이제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여기도 태조 고황제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화질이 좀 흐릿해가 그런데 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자, 요 두 분이 이제 같은 이제 인물인데, 이제 하나의 역사를 이제 두 개로 이제 쪼개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록에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많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태조 고황제를 제천에서 많이 검색을 해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또렷이 이제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은 분인데, 근데 이제 어질을 보면 약간 좀 모습이 좀 다르지요. 자, 이게 좀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좀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둘 중에 의진 중에 하나는 이제 가짜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것이 맞다면은 이 왼쪽에 이거는 중화민국 신해혁명을 이제 거쳐가지고 주원장이라는 명나라 건국한 그 황제를 이제 둔갑을 시켰으면서 이런 의진들은 새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진짜 의진이 아닌 건 예상됩니다. 명나라 이렇게 황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의진이 좀 이상해요. 제3대 영락제의 의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신이 이제 의진이 되는데, 근데 이게 수음이 이제 그려진 게 좀 약간 좀 이상합니다. 수음이 좀 너무 이제 비현실적으로 길어요. 이런 수염 형태를 보면은 그 삼국지에 간우의 수염 형태를 이제 떠올리는 그런
의진 형태가 됩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4대하고 제5대 있잖아요. 그리고 제6대 이게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은 동일 인물이 그려놓은 듯한 그런 의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것도 보면 붓의 터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동양의 이제 화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화법을 보니까 1990년대에 만화적인 이미지의 이제 화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나라 시대의 의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최근에 길게는 100년쯤 됐거나 짧게는 50년 전에 그린 그런 이제 만화적인 그런 의진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현대에 이제 그린 그런 그림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붓의 이제 화법이 터칠 기법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 용을 이제 그려놨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위에 이제 덧붙여가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미지를 이 가슴하고 배부분을 확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먼저 이제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용 모양을 위에 다시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용 모양도 없었는데 그래서 현대에 다시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름의 형태를 보면은 용 그림이 위쪽에 그려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중간에는 더 이제 확실하게 표시가 나고요. 자, 요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5대 명선종이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이 그림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기셨는데 좀 이상해요. 이것도 붓의 터치 형태를 보면 만화적인 그런 이제 터치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자, 이번에는 명영정이라는 이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물론 뭐 같은 우선이니까 사람들이 뭐 비슷하게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근데 꼭 뭐 한 사람을 그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희한합니다. 제 실제 명태종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좀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 제6세하고 요 아래쪽에 명영종이라는 이분도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도 비슷해요. 제8대하고 제6대 이분도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자, 요번 이렇게 생겼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사람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희한해요, 보면은. 저 위쪽에 이분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이분하고, 보죠? 똑같이요. 이분하고, 제6세하고, 여기에 명영종이라고 돼요. 이분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잖아요. 제6대하고, 이분하고 똑같네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제6대가 명영종돼 있고, 이 7대로 넘어가가지고, 제6대가 또 한 명이, 같은 분이 또 했네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1435년에서 1449년에 제위하고, 1457년에 또 한 번 또 황제가 되는 본가 봅니다. 이 1464년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같은 분이 제6대하고
두 번 했다니 그런 소린가요, 이게? 이게 좀 희한하게 됐습니다. 제 6대, 7대도 있고, 또 6대 중간에 하나 더 끼어 있어요. 요번하고 제 8대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세종 한글 고전에, 여기 이제 경사라는 이제 지명하고, 광하, 같은 지역이 있어야 된다. 이 경사가 이제 난징이었다. 그 난징이, 그 지역이 이제 서울이 되고, 그 근방에 또 충청이 있어야 되고, 전라도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 그럼 이 채널2에서 김천일이 임진왜란 때 이제 활약한 지역도 여기 경사가 있는 난징이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강화였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충청하고 전라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기록은 1617년에 강화군 9년에 이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번역한 사람의 이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김문웅 2015년에 5월 15일에 이분의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글 번역이 되겠죠. 요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천일투의 세종 한글 고전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뭐 여기 또, 뭐 문문도 있죠.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하고 후민정음하고 두 개로 이제 적어져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세종 한글 고전의 천일투의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